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이 13시 웹 개발 오늘부터 해서 쭉 진행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제 얼굴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이나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들으시는 거겠지만 좀 참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일단 아까 안내드렸다시피 지금 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수업 페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 웹개발 수업 내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 주소 링크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뭐 카메라로 찍으시거나 뭐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놓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뭔가를 적어 놓으시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 하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 소대문자 구별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거 소문자 L입니다. 알파벳. 아유, 감도가 이렇게 높네요. 알파벳 L.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기록 다 하셨죠? 이 단축 주소로 앞으로 수업 페이지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잠시만 감도를 좀 바꾸고 갈게요. 자, 다시. 자, 이제 이 수업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그리고 제 이름 강사 차주환이다 라고 써 있고요.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학원에서 다른 수업을 진행하시는 다른 강사님들도 비슷한 방식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근데 그냥 클릭하면은 안 들어가지니까 컨트롤 클릭 혹은 우클릭해서 새 탭으로 링크 열기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유튜브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나와요. 이 채널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영상, 복습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영상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뭐 구독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댓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쓰시라고 자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기 들어와서 내가 이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모르겠다,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은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수업 내용들은 다 영상이 녹화가 될 건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던 거 그런 것들은 녹화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영상에 빠지지 않게끔 넣어 놓긴 할 건데 풀 영상이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링크 타고 딱 들어왔을 때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재생 목록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재생 목록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있죠.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 수업했던 다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영상들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수업, 웹개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드리는 이유가 복습 자료 제공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웹개발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들도 여기 링크 재생 목록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수업과 이 전에 했던 이 수업들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비슷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디테일들만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자, 기존에 있는 영상으로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복습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수업 들었는데 강사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 설명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때 했던 웹개발 수업 들어가서 제가 또 다르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비슷한 파트를 찾아서 이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네? 라는 식으로 영상을 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미리 보시고 오셔서 수업에 참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득이 안 됩니다. 완전 독이에요, 독. 왜 독이냐면 이 웹 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DBMS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는 수업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해야 돼요. 근데 예습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는요 정해진 답에 고정되어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 그 바깥의 것들을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네. 수업 때 시간 제가 이렇게 이런 것 좀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렸는데 그 시간에 잠깐 잘하는 모습 보이고 제가 칭찬을 해드려서 칭찬받아서 기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있어서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수업 때 계속 헤매고 못하고 쩔쩔 매더라도 그걸 본인 스스로가 뚫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습은 하지 않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시간 남으시면은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재생 목록 보면 지금 이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2024년 1월 달 수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여기에 오늘 영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2024년 5월로 13시 웹개발이라는 재생 목록으로 하나가 또 만들어질 거고요. 그 목록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셨던 수업을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 자료입니다. 철저하게 복습 자료로서 활용을 해주시길. 자, 그리고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누르면은 저한테 1대1로 오픈 채팅 걸 수 있는 링크 연결될 겁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시고 PC로도 가능한 거니까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건 왜 필요하냐? 다들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학원에 있을 때 저를 마주친다 이렇게 저를 마주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뭔가 궁금한 게 생겼다 이러면은 손을 들고 혹은 저를 불러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모르는 게 생길 수 있고 그 상황에는 혼자 해결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질문사항 오픈 채팅 링크를 사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링크고요. 단체방 아니고 1대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링크로서 활용이 될 건데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차피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실 필요가 딱히 없고요.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죠. 안 지워졌어. 아하하. 잠시만요. 자, 시간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는 별 상관이 없고요. 평일, 주말, 시간 상관없이 질문은 하셔도 돼요. 단 답변이 바로바로 안 갈 수는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긴 할 텐데 확인하고 답변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대화창 링크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건 맨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한 번만 그런 거예요. 대화창을 새로 만드셔서 들어오신다면 그때도 한 번 또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미 처음에 한번 말해서 만들었을 때 그 뒤에 그 대화창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구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어떤 수강생 분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정확한 답변의 결을 맞춰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본인이 누군지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방법인데 여기 써 있는 거 너무 거창해요. 간단하게 그냥 압축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뭘 몰라서 뭘 물어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 포인트를 잡아내신 후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찾아봤는지 명시를 하라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사실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러 오기 전에 뭔가 막히는 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거치고 오라는 얘기예요. 뭐 구글링이 됐든 뭐 GPT가 됐든 아니면 뭐 수업 영상 복습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막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잡아낸 이후에 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지 최소한의 노력을 조금은 하시고 나야 그리고 나서 저한테 오셔야 질문의 퀄리티도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알아가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찾아봤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찾아봤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찾아봐서 이런 글들을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질문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겁니다. 본인의 뭔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걸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본인의 스킬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실 거니까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이 연습이 돼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해서도 스스로 성장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당연히 하시면 좋은 거고요. 이런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도 시간 있을 때 하시면 좋은 건데 이미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링크에는 연습장 코드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수업 페이지가 코드펜이에요. 코드펜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로 만들어낸 수업 페이지인데 이런 걸 사용해서 위키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그냥 하나 안내를 드린 겁니다. 제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아직 안 했죠? 잠시만요. 제가 저희가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수업이죠.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해서 15일 동안 하나의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는 녹화를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 수강하시기 전에 커리큘럼으로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조금 디테일하다면 디테일할 수 있게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 수업이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해서 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이 바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에 맞게끔 이제 자바를 활용한 게시판을 구현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자바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 거다 라는 얘기고요. 이제 첫 번째부터 게시판이라고 딱 나왔는데 이제 웹 개발이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웹 개발 결국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웹사이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이거는 웹사이트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거 제가 지금 뭘 열었죠? 예, 이거 구글을 연 건 맞는데 정확히는 크롬을 열었어요. 그죠? 크롬을 열었는데 이 크롬은 웹사이트인가요? 아니요, 얘는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크롬 이 녀석은 웹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랑 웹사이트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고
브라우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크롬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없어진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엣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같이 딸려오죠. 그리고 뭐 사파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사파리가 철자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그 다음에 뭐 파이어폭스 등등 브라우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브라우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는 건 크롬이 되겠죠? 얘는 브라우저예요. 웹사이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웹 개발의 항목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 그러면 웹사이트는 뭐냐? 이 크롬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를 들어갔습니다. 이 네이버라고 하는 얘는 웹사이트일까요? 네, 얘는 웹사이트가 맞아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포털 시스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검색 엔진, 검색 포털 시스템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깃허브 같은 걸 들어갔다. 자, 깃허브 웹사이트일까요? 깃허브는 웹사이트가 맞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랑 웹사이트의 차이는 뭐예요? 브라우저는요, 사이트를 열기 위해 필요한 존재예요.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를 통해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페이지,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웹 개발로 만들어내는 건 웹사이트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이버나 깃허브 같은 이러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 그럼 네이버나 깃허브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건데, 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이라고 하면 글을 작성하고, 글을 읽고, 글을 수정하고, 글을 삭제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웹의 구조예요. 네이버, 깃허브 열려있으니까 깃허브 먼저 볼까요? 자, 깃허브를, 아니다, 얘는 안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네이버를 볼게요. 자, 네이버 포털 서비스입니다.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로그인을 통해서 내 계정을 관리할 수 있고요. 내 계정을 관리하면서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기타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메일 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메일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메일을 작성을 해요. 그죠? 누군가한테 보냅니다. 누군가는 그 메일을 읽을 수 있겠죠? 읽은 다음에 그 메일을 뭐 답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삭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랑 부합하죠? 근데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메일 서비스는 게시판과는 좀 다른 분야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흐름상 느낌만 좀 느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정확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카페 쪽을 가보는 게 낫겠네요.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거. 자, 카페를 들어갑니다. 글 작성할 수 있죠. 카페는 실제로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페이지가 맞습니다.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그 글을 누군가 읽을 수 있고 내가 쓴 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구조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웹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게시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익히고 최종적으로 기술을 좀 습득하실 부분이 결국 게시판 찍어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니까. 이 게시판을 찍어낼 수 있어야 이 게시판에다가 살을 붙여서 다른 기능들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린 게시판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게시판을 처음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게시판은 이제 뭐 표현하는 방식이 많겠지만 CRUD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라고 해서 작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들 결과적으로 DBMS 쪽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게시판 CRUD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순수한 자바만을 활용해서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걸 만들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간단해요. 게시판의 기본적인 작동 프로세스, 이런 걸 좀 익힐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을 만들 때 여기서 이걸 하면서 만들었던 방식으로 웹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동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 4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 3번째, 4번째 되면은 이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머리에 박혀 있겠죠? 반복을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배워 나갈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바만 활용한 게시판 구현이 끝이 나면 DBMS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웹 개발에 필요한 최소 지식 수준의 개념을 우리가 익혀낼 거고요. 그 익혀낸 걸 토대로 실제로 게시판을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이제 자바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바 플러스 DB, 실제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영속성을 가지게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게시판을 또 한번 만들 것이다. 여기까지는 콘솔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JDBC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 개념들을 또 추가적으로 습득을 하시게 될 건데, 자, 이 방식 또한 여러분들 나중에 웹 개발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할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베이스입니다. 얘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막 사용법을 엄청나게 얘가 그래서 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뭐 MySQL이라던가 요즘에 뭐 말 많은 JPA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DB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수업에서는 MySQL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니지. 잠깐만. MySQL이 아니잖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자바랑 DB를 활용해서 게시판 구현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론트엔드는 뭐죠? 혹시 생각하고 계신 프론트엔드의 영역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웹 개발 얘기를 하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웹 개발은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딱히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게 분리를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분리는 할 수 있지만 분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웹은 사용자가 봐야 하는 화면,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어떠한 입력을 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통해 백단, 서버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이트예요. 웹이에요. 웹.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영역을 나눠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둘 다 하나의 개발자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좀 흔합니다. 그래서 딱히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대충은 알아야겠죠. 프론트엔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론트엔드, 쉽게 말하면 화면단이에요. 화면단,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화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단이라고 했으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죠? 지금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배울 거니까.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얘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구성할 거예요. 이러한 화면을 구성을 한다는 얘기고, 그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화면을 좀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게 CSS입니다. HTML과 CSS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 네이버 같은 메인 페이지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애는 동작을 못해요. 동작은 누가 하겠어요? 동작은 스크립트가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론트엔드에서 화면단이라고 하면 HTML과 CSS로 이루어진 화면의 구성, 모양, 디자인,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동작을 담당하게 될 스크립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HTML과 CSS는 프론트엔드의 영역은 아니에요. 얘는 퍼블리싱에 대한 영역입니다. 웹 퍼블리셔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을. 웹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HTML 태그를 구성하고 디자인을 CSS를 사용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퍼블리싱 혹은 웹 디자이너 이쪽 분야에서 이루어질 작업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화면에 실제로 그 화면단에 동작을 심게끔 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게 프론트엔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엔드, 얘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서버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버단에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보통 이제 데이터 아니면 실질적인 자바가 웹 개발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다 백엔드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바랑 DB랑 합치고 나서 프론트엔드 공부한다라 그랬죠. 그럼 제가 지금 분류한 게 화면단 JS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스크립트 배우는 건가요? 네, 스크립트도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린 얘도 배울 거예요. 왜? 얘를 왜 배워야 될까요? 얘가 없으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HTML과 CS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화면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옛날에 실제로 존재했던 네이버 화면들인데, 이것보다 못한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것보다 디자인이 이상하다,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HTML과 CSS 기본적인 사용법 익힐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공부를 또 마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프론트만 공부하고 나면 이제 자바 플러스 DB 플러스 JSP를 활용한 게시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프론트단을 공부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JSP라고 하는 생뚱맞은 애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JSP는 뭐냐?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바 서블리 페이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냐? 자, 순수한 HTML 가지고는 자바랑 연동해서 사용할 때 불편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HTML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 안에서 자바까지 활용이 가능한 녀석이 JS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때 화면단을 직접적으로 그려서 HTML 역할을 대신 할 거고, CSS도 여기서 같이 적용이 될 거고요. 스크립트 또한 이 JSP 안에 같이 녹아들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얘를 다루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JSP를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서버예요, 서버. 여기서 말하는 이 서버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서버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웹서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웹서버. 이제 JSP를 활용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웹의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이 아니라 실제로 크롬이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를 직접 열어볼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웹의 모양을 조금 띄게 되겠죠. JSP를 활용하는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그러려면 우리가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을 알아야 된다. 당연히 수업에서 같이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거고요. 자, 이렇게 JSP를 활용한 게시판까지 우리가 3번, 게시판을 3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고 나면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걸 직접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을 이제 여기 JSP까지 3번 반복하면서 했던 것들은 사실 얘를 하기 위한 초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 스프링 부트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진짜로 실제 웹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방식으로도 웹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얘를 쓰지 않아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편해요. 누가? 개발자가. 이거 가지고 웹을, 휘황찬란한 웹을 만들려면 개발자가 정말 많이 불편하고 정말 많이 힘듭니다. 파일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을 사용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함축시켜줘요. 여러분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스프링? 자, 웹 개발에서 이제 스프링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나중에 이거 들어갈 때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간단하게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설정 혹은 세팅들을 알아서 해준다. 자, 제가 지금 작성한 것처럼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설정, 세팅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준대요. 알아서 안 해주면 얘가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 모든 설정들, 모든 세팅들을 다 따로 해야 돼요. 개발자가 죽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만 제대로 안 돼 있어도 얘는 동작을 제대로 못 하니까요. 근데 스프링을 사용하면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얘가 해준 대로 우리가 이 문법을 익혀서, 이 사용법을 익혀서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없다란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얘가 연결시켜 주거나 뭐 이렇게 매칭 시켜 주는 거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스프링은 이런 거고, 스프링 부트는 뭐냐? 얘도 프레임워크입니다. 얘는 스프링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아서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린 누굴 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스프링부터 쓰는 게 좋겠죠. 더 발전된 기술이고요. 이 발전된 기술을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런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어 나올 때 기술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그 기술을 습득해서 쓰는 게 무조건 좋다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고 상용화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 좀 필요한데요. 스프링부트는 이미 상용화가 끝났고요.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부트를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프링부트를 활용한 게시판을 한 번 더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부터 지금 이 스프링부터 활용한 게시판까지 게시판을 총 4번 반복을 하게 될 건데, 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기 3번째까지는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하기 위한 초석들인데, 여기서 사용했던 방식들 있죠. 그대로 다 가져오진 않아요. 당연히 방식은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대로 가져올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기본 프로세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프로세스. 게시판을 구성하고 게시판이 동작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요. 처음에 자바만 활용했을 때, DB를 섞었을 때, JSP까지 했을 때 상관없이 여기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다만 이어지는 것처럼 안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사용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흘러나가고 있는 흐름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 왔을 때 4번째 반복을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그 전에 했던 흐름들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큰 무리 없이 이 스프링부트 사용법만 추가로 익히면 된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서 이제 더 다양한 웹에 좀 더 다양성을 가지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를 활용한 게시판까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저와 같이 쭉 집체 강의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집체 강의라는 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 게시판 구현을 어느 정도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프로젝트 준비를 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 준비는 일단 주제 선정부터 해서 제가 1대1로 다 컨펌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개발까지 쭉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원하시는 분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개인 프로젝트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 프로젝트 그때 당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회의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저랑 직접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 주제가 선정되고 컨펌이 다 완료되시면 실질적인 개발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근데 2단계가 됐을 때에는 저는 직접적인 개발을 도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영화 예매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필요한 메인 화면 구성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한 다음에 개발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 개발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안 된다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수업이 종강을 할 때까지 앉아 있을 거니까 실질적인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하되 부가적인 도움, 약간의 헬프를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간이 지금 수업 일자가 지금 이 수업부터 바로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바지에 실질적인 기간으로서 한 달 반에서 2달 좀 안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시간이 부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진 않아요. 한 달 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쭉 진행을 하시다가 종강날쯤 돼서 가능하다면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그 진행 상태의 퀄리티나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진행이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종강날 발표를 진행을 할 겁니다. 발표회를. 이거는 강요 아니고 선택이니까 내가 결과물이 되게 좋게 잘 나왔어요. 너무 뿌듯하겠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성취감을 마음껏 표출하고 싶다, 발표하고 싶어요 하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발표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 취업해서 신입의 입장으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누군가 앞에서 내가 만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들 때 겪었던 고충이나 아니면 만들 때 생각했던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나 스스로가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이 쭉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발표회는 희망하시는 분이 아예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하는 걸 추천드리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발표를 좀 해보셔도 괜찮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지만 발표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 타이밍이 돼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개발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까지 웹개발 수업을 몇 번이고 하면서 느낀 게 진도 상황이나 이런 공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스스로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동안. 그런 분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하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별도로 수업을 따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출석 관련된 부분이야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 인정이 되는 거니까 나오셔서 뭐 이렇게 본인 공부를 하셔라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은 안 돼도 해보세요. 하다못해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으면 팀원에게 좀 민폐를 끼치더라도 팀을 꾸려서 어떻게든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몇 달 뒤에 있을 내용들이니까 사실 그때 가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 추천 방향은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계속 못해요. 근데 내가 부족한 거 알아도요, 민폐인 거 알아도요,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늘어져야 돼요, 이거는. 물론 늘어질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단추가 잘 끼워져 나간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필요한 요소들을 좀 설치를 해볼까요? 일단은 자, 자바부터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아마 학원 컴퓨터에 자바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긴 할 텐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아마 높은 확률로 다 있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8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1.8 말고 아예 좀 버전을 올려서 가도록 하죠. 자, 자바 설치하는 법 다 아시나요? 나 자바 설치하는 법 모른다 있을까요? 모르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그냥 안내를 드리고 설치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하실 자바 버전은 JDK 11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JDK 8, 1.8 상관없고요. JDK 더 높은 버전도 상관은 없고 괜찮은데 1.7 이하는 설치하지 마세요. 1.8 이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고버전으로 갈 필요 없이 1.8 혹은 11 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아니다, 1.8은 말고 11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11로.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7 같은 경우는 명확한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이하로는 가지 마시고 11 버전으로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자, 만약에 지금 시간 드렸는데 나 설치를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니까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바 끝났고, 자, 이번에는 STS 설치할 겁니다. STS라고 하는 이 녀석은 스프링 툴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클립스는 아시죠? 이클립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자바의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바를 이제 개발할 때 자바를 활용해서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이클립스라는 IDE예요.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바, 뭐 C 이런 것들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툴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근데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도 되지만 우리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요? 스프링 부트 사용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 쓸 때 이클립스로도 스프링 부트를 쓰는 게 문제가 없어요. 가능은 해요. 근데 얘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 스프링 툴스트라고 하는 이 STS는 스프링을 만들어낸 애들이 애초에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더 편하게 스프링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낸 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단축키 같은 것들은 얘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 이클립스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STS 툴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그 녀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STS 중에서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설치하는 거, 얘는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화면 보시면 돼요. 자, 크롬 창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STS라고만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STS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 이 나뭇잎 모양으로 된 이 마크를 가지고 있는 spring.io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글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우리는 이 공식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을 거니까 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스프링 툴스 4라고 되어 있죠? 지금 4점대 버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TS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버전 우리가 셀렉트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녀석도 있고 이 밑에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녀석도 있어요. 우리가 쓸 건 뭐다?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STS를 쓸 거다. 그래서 이 녀석 보면 지금 최신 버전이 4.22 버전 올라와 있는데 최신 버전을 써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안정화된 버전을 사용을 할 거라 여기서 바로 설치 안 할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완전히 쭉 내려가면 페이지 거의 최하단쯤에 이 프로젝트 위키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Previous Release Eclip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Eclipse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2 버전, 메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4.2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전 버전 쓰기 위해서 이 Previous Release Eclipse 얘를 클릭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신 버전이 4.2부터 4.21, 그 다음에 4.20 뭐 이런 식으로 버전들이 쭉 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사실 뭐 뭘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얘로 할까요? 4.21. 제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버전이 이 녀석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녀석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이 버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쓰셔도 진짜 상관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롬복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롬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녀석을 사용을 할 건데 이 STS라고 하는 툴 자체에서 롬복을 사용함에 있어서 버그성 오류가 있던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이슈가 있는 버전만 피하면 사실 다른 버전을 쓴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톰캣을 사용해서 웹서버를 구동을 할 건데 지금 이런 말들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거 사용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4.21 버전에는 4.1.0 버전에는 뭐 톰캣이 뭐 11 버전까지 가능하다. 이거 예시예요, 예시 그냥. 그리고 뭐 4.20.0 여기에는 뭐 10 버전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전반적인 내용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다른 버전을 쓰셔도 큰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다만 이런 이슈가 있는 버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 1버전 이거 설치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뭘로 받을까? 그냥 맨 첫 번째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익스트랙팅 자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끝에가 확장자가 좀 자르 JAR로 끝나는 이 녀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RZ 파일을 받아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웬만하면 자르 파일로 받아주세요. 설치가 좀 걸리네요. 잠시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지셨을까요? 이렇게 저처럼 알집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바 기본 커피잔 모양 나올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 익스트랙팅 자르 파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설치가 잘 되기만 하면 돼요. 어떤 형태로 있던지 상관은 없어요.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압축을 해제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집 압축 풀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르라고 하는 확장자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자바를 활용해서 압축을 풀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저처럼 알집 모양이 아니라 이런 알 모양이 아니라 커피잔 모양으로 되신 분들은 사실 그냥 더블 클릭만으로도 압축은 잘 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이 알 화면으로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이런 화면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 하나를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알려드릴 게 있으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54분이니까